세상의 모든 지식을 보다 쉽고 재밌게 풀어가는 다물어 클럽. 오늘 우리 강원국 작가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강원국 작가님 제가 사실은 좀 딱딱하고 무섭게 봤거든요. 이 책이 다 그런 관련된 노하우를 저술한 책이고 그래서 권위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 진짜 너무 가벼워. 저 옛날에 높은 사람이었어요. 되게 알죠. 그래서 그렇게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너무 높으신 분인데 그런 권위가 다 안 묻어나니까 아,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내가 뽑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오히려 막 근엄한 것보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이번 시간에는 말하기를 잘하는 방법. 근데 작가님 저는 말하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이 많아요, 그냥. 아니에요. 저는 말이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연설도 있고 발표도 있고 강연도 있고. 네. 근데 제일 어려운 말은 진행하는 말하기라고 생각해요. 아, 전 다 해봤거든요. 네. 그 진행 3개월 만에 잘렸잖아요. 근데 진행이 제일 어려워. 진행 잘하시는데 지금 지금 각 작가님이 리드하고 계세요. 네, 강연이나 연설이나 이런 것은 내가 사실은 주도해서 그냥 끌고 가면 되거든. 변수가 별로 없어요. 아하. 예측 가능해. 예? 근데 이 진행은 정말 고도의 말하기 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대가 늘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 그렇구나. 오늘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이쪽 저쪽으로 튀는데 너무 재밌어요. 잘 다시 데려오잖아.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튈 때 따라가 주고 데려와야 될 때 다시 데려오고. 아 근데 진짜 말하기가 여러 종류가 있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혼자 하는 스피치도 있고 진행도 있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회의도 있어요. 회의. 맞아. 또 토론도 있고요. 발표 그렇지. 강연 무슨 뭐 많아. 다 결이 다른 말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걸 포괄적으로 우리가 좀 다뤄볼 텐데 글과 말이 수레바퀴의 두 바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균형에 대해서 뭐 1강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오늘 그렇다면 글은 내가 어떻게 좀 쓰겠는데 아, 나 말은 진짜 못하겠다.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이네요.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휘가 많아야지 된다라는 말이 딱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났어요. 아까 1, 2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어휘가 많아야 글을 쓸 수 있듯이 그렇죠. 어휘가 많아야 말할 수 있다라는 우리 작가님의 노하우를 대방출해 주세요 오늘. 제가 아주 이런 말을 하기가 적합한 사람인 게 아니요. 그러면 이 자랑이 아니에요. 난 자랑만 한 사람 아니에요. 재밌었다. 한 6, 7년 전까지 말을 전혀 안 했어요. 거의 실효증에 가까웠어요. 뭐 사람들이 전혀 못 믿으시겠죠. 제가 워낙 지금 말을 잘하니까. 근데 실제로 저는 직장 생활 할 때까지 계속 남의 말을 듣고 읽는 것만 했지 제 말을 할 필요도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줬어. 얘는 참 진중하다고. 얘는 그냥 묵묵히 지 할 바를 한다고. 묵묵이요? 입이 무겁다고. 예? 저는 묵묵했거든요. 묵묵이요? 아니 심지어 제가 어느 회사에서 그 승진자 연수에 3분 스피치가 있어서 네. 그 연수에 못 들어가고 승진을 못했어요. 3분을 말을 못해서. 아니 지금 막 40분, 50분도 말씀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와. 사람 안에는 말을 잘할 수 있는 DNA가 다 있어요. 아.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정말 보다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끌어올려서 끄집어내서 쓰고 죽는 사람이 있고 네네. 그렇지 않고 끝내 자기가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 형식적인 어떤 뭐 논문 발표를 해야 졸업이 돼요. 근데 저는 발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 앞이지만 발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여가지고 그 쉬는 시간에 발표하기 직전 쉬는 시간에 집에서 이 페트병에 담아온 그 양주 페트병 하나를 화장실 가서 원샷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말이 잘 안 나오는 상태에서 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긴장. 너 술을 어젯밤에 뭘 그렇게 많이 마셨냐. 근데 그렇게 넘길 수가 있었어요. 아니 그 정도로 말을 못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나도 말을 잘해야 되겠다는 각성이더라고요. 그런 마음. 아, 말을 잘해야 되겠다는 각성. 마음을 먹는 거. 사실 사람은 저는 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투명 인간으로 살려고 이 세상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글은 좀 멀지만 말은 일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은 그럼 밥 먹듯이 하지 않냐. 밥 먹듯이 말하듯이 글을 쓰면 글도 잘 쓴다. 근데 그런 얘기 했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 살지 못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자기의 역할과 어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 가치, 존재 의미를 찾는 삶이 되지 못한다. 제가 하마터면 그렇게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이제 말을 하게 됐거든요. 왜 그렇게 말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 제가 이유를. 위암 선고를 받았거든요. 위암 선고를 그 받은 날, 그 선고를 받고 나오는데 내 눈앞에 있는 건물이 내가 일주일 전에 다녀간 건물인 거예요. 근데 그 건물 왜 다녀갔냐면 내가 거기서 주례를 선 거야. 내 평생 처음 주례. 근데 그 주례를 서면 내가 엄청 떨었어요. 거의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떨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말을 못했어.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구나. 혼자 떨면서.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이제는 나도 내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기 싫은 건 싫다 그러고 못하겠는 건 못하겠다고 하고 내 의견이 생각이 있으면 말하고 내 감정이 이러면 이렇다고 말하고 이러면서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내 존재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말을 하고 살자. 그래서 직장도 이제 출판사로 직급 없는 걸로 갔죠. 그냥 강원국으로.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책을 쓰게 됐고요. 책을 쓰니까 강의를 하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예전엔 글을 중심으로 사셨다며. 옛날에는 글을 중심으로 산다기보다 그냥 읽고 들으면서 살았어요. 내 글을 쓴 적은 없으니까. 하긴 그렇게 그렇잖아요. 각성을 한 거는 이제 그 위암 선고를 받았던 그때부터 이제 해서 마침 또 출판사에 가서 이렇게 글 쓰는, 책 쓰는 그런 일을 하게 됐고. 하긴 말을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어야 말이란 걸 하게 되잖아요. 그 출발점이에요. 그렇죠. 말할 필요가 없으면 말을 하질 않으니까. 그 그걸 첫 번째가 각성하는 것. 그런 각성이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간다면 네.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하기 두려운 이유 중에 총알이 없어. 그렇지.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와 갖고 있는 것을 한번 해보는 연습. 이 준비와 연습이 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없이 말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메모도 일종의 준비하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두려운 게 사람들 때문에 두렵거든요. 네. 말하는 대상. 그래서 저는 그 말하는 상황과 상대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아. 심지어 그렇게 밥을 먹을 때도 이제 어려운 사람 만나면 네. 그 또 말이 또 쭈뼛쭈뼛하고 말이 좀 안 나오고 그런 것도 그쵸. 있잖아요. 예, 뭐 맞아요. 강연이나 연설 발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상황에 내가 머릿속으로 그냥 먼저 가봐서 상황을 이렇게 그려보고 앉아서 이렇게 해서 인사드리고 뭐 이런 걸 그려보죠. 시뮬레이션을 해보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프리토킹, 셀프 토킹을 해요. 그냥 강연이나 연설 발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네네. 내가 할 말을 그냥 해봐요. 아니 그 가는 길에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제 외국어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예, 누가 있거나 없거나
그럼 어차피 말이 서툰 사람한테 한국말도 외국어잖아요. 그렇죠. 이거 똑같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미리 한번 셀프 토크를 해봐요. 말을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천지 차이예요. 만들고 셀프 토킹. 그렇죠. 그게 일종의 준비고 연습이에요. 김대중 대통령까지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도 네. 연설을 하기 전에 늘 네. 거기 관저에 있는 그 장호추 씨라고 20대 여성, 그러니까 손녀 같은 그래서 앞에 세워두고 말을 연설을 해봐.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보통 그 제가 이제 말 잘하는 사람,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 그 준비를 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 최선을 다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연설을 준비한다. 그럼 연설문을 그 준비하는데 공을 엄청 들여요. 거의 외울 정도로 고치면서 이제 준비를 해요. 근데 행사장으로 가는 길에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그 말을 또 고쳐. 그리고 행사장에 도착해서 앞에 사람들이 연설하는 걸 들으면서 또 앉아서 혼자 고쳐요. 자기 말을. 그러고 똑같네요, 네. 진짜. 또 그리고- 고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딱 단상에 섰을 때 막상 청중을 딱 보면은 또 다른 생각이 나거든. 그렇죠. 그런 걸 또 이제 애드립으로 또 고치는 거야. 예. 자기 말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저는 준비고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할 때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 말의 목적에 충실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 내가 이걸 이루고자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뭔가 목표나 목적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좀 뭐 아주머니들끼리 모여서 하는 수다도 저는 뭐 이게 스트레스 풀고 오, 그럼요. 뭐 그런 목적이 그럼요. 예, 부응하는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뭐 높은 사람들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생각해보고 목적에 부합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뭐 회의할 때도 회의에 의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하지 거기서 벗어나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내 말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내 말이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무섭다. 언론은 어떻게 받을 거며 내 말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며 그걸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돼.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게 결국은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기 말을 복귀해. 소심한 사람만 자주 하는 방법인 줄 알았더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한번 복귀를 해봐요. 아 오늘 그래 이 대목 이렇게 한 것은 참 잘한 것 같은데 여긴 좀 아쉬워. 앞으로는 이건 좀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되겠어. 오늘 저건 좀 문제가 있었더라. 그거 좀 오늘 얘기 중에 근거가 좀 부족했어. 뭐 이런 얘기를 복귀를 해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은 자기 말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으로도 쓰기도 하고 아하. 그 우리가 이제 뭐 SNS나 뭐 이런 걸 하는 것도 사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거 엄청 강한 거죠. 인정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그렇죠. 거기에 자기 말에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하는 거. 그렇죠. 그런 욕구들이 있는 사람이 저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파야 되네요. 그런 사람들이 막 명언을 연구해. 내 주변에 명언 명언 많아. 만들기. 어떤 진짜 명언. 네.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히는, 뇌리에 남는,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런 명언.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유머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유머처럼 좋은 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사람들을 가르치고 뭐 알려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한번 웃게 만드는 거. 네. 그 유머 같은 걸 잘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내가 말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데서 이제 비롯된 거고 거기서부터 준비와 연습이 드는 거고 이제 거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각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순차적으로 그 각성이 자석처럼 그 도구들을 뒤를 물고 끌어들일 오죠. 거다. 말을 잘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말을 잘하겠다는 마음을 먹어라.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자신의 의견을 내야 할 때는 자신 있게 말해야 한다. 말을 잘하기 위한 방법 두 번째, 말하는 준비와 연습을 해라. 말하기 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며 셀프 토킹을 해라.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복기해보며 내 말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아라. 그렇다면 이제 말을 또 잘할 수 있는 세 번째, 뭐죠? 말의 구성 요소, 기본 구성을 습득하자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 관종이 된 이유는요. 관심종자가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왜 개그맨이 가져야 될 강박을 갖고 계세요? 아니 제가 그렇다니까요. 말을 막 하게 돼요. 근데 너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래.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세상이 나가 있어서 있는 세상, 없으면 없는 세상. 내가 없는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